여러분은 코난 극장판을 자주 보시는 편입니까? 아마 극장판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극장판의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그 패턴을 말해드리자면, 코난이 평소랑 다르게 좀 특별한 곳에 감, 사건 발생, 코난 추리 중, 폭발, 코난이 범인 밝혀냄, 가라! 대충 이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폭발의 순서가 딱히 안 정해져 있을 뿐 어지간하면 저 패턴을 따라가죠. 근데 몇몇 극장판은 이 패턴을 살짝 깨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난 혼자 주인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코난과 함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알아볼 극장판이 바로 그런 극장판인데, 그 극장판들 중 코난과 함께 유명하니 멋있게 나왔던 극장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 극장판이 27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개 정도의 극장판에서 유명하니 메인급으로 활약을 했었으니 오늘은 그 2개의 극장판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유명하니 첫 번째로 활약했던 극장판은 2기 극장판 14번째 표적이라는 극장판이었습니다. 옛날 유명하니 아직 탐정을 하지 않고 반장님과 함께 경찰을 하던 시절 심창균이란 살인범을 쫓고 있었습니다. 탐정 생활을 하는 지금도 유도 실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명한인데, 더 젊고 능력있던 형사 시절엔 실력이 훨씬 뛰어났고 도주 중인 심창균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체포한 심창균을 경찰서로 데려와서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심창균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경찰 한 명을 대동시켜서 화장실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간 심창균은 바로 같이 온 경찰을 해치고는 도망가려고 각을 잡죠. 하지만 바로 유명한에게 발각을 당했고, 무사히 도망가기 위해 유명한의 옷을 주려고 온 노예리를 인질로 붙잡게 됩니다. 유명한과 같이 있던 반장님은 우선 어린 미란이를 보호하기 위해 멀리 미란이를 데리고 왔고, 유명한은 노예리를 구하기 위해 심창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명한은 발포를 했는데 총에 맞은 것은 심창균이 아닌 노예리였죠. 유명한이 쏜 총알은 노예리의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고 노예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오발인지 일부러 노예리를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이 덕분에 유명한은 다시 심창균을 체포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지를 맞췄다는 것 때문에 경찰 내에서 유명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유명한은 그 때문인지 형사 일을 그만두고 탐정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이 일의 진상은 모르겠지만 미란이는 아빠가 엄마에게 총을 쏴서 둘이 별걸 하게 됐다고 생각하여 살짝 유명한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미란이의 이 얘기를 듣고 아저씨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사람 이름에 있는 숫자에 맞춰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풀리지 않은 채로 어떤 사장의 초대로 가게 된 아쿠아 크리스탈이란 곳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명의 사람이 살해당한 뒤 범인이 일으킨 폭발로 인해 아쿠아 크리스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어떻게든 탈출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코난은 이미 범인을 알아냈기 때문에 유명한을 재우고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난은 자신의 추리를 말해주며 범인을 지목했고,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다 밝혀지자 물에서 정신을 잃는 바람에 탈진한 미란이를 인질로 삼은 뒤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옥상까지 도주한 범인은 헬기가 내려올 때까지 미란이를 인질로 삼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같이 옥상까지 따라온 백형사는 범인을 쏘려고 했지만 사격 실력이 부족해서 맞추지를 못합니다. 유명한은 백형사에게 본인에게 총을 달라고 했지만 백형사는 인질에게 총을 쏴서 형사 일을 그만둔 유명한을 믿지 못했고, 범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총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범인은 코난에게 총을 들고 오라고 명령했고, 코난은 총을 들고 범인에게 가던 중 10년 전 유명한이 왜 노예리를 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유명한이 노예리를 쏜 건 노예리를 구하기 위함이었죠. 보통 인질을 잡은 범인은 무사히 도망치기 위해 인질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인질의 다리를 쏴서 인질이 움직이기 힘들게 만들면 범인이 인질을 끌고 갈 수 없게 돼서 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만약 범인이 거동이 힘든 인질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때 범인에게 총을 쏴서 제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코난은 10년 전 유명한이 그랬던 것처럼 미란이의 다리에 총을 쐈고, 미란이가 다치자 범인은 미란이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유명한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범인을 체포하고 나자 그제서야 미란이도 유명한이 10년 전에 왜 그랬는지 깨닫고는 아빠를 꽉 안아주죠. 이 14번째 표적이란 극장판에선 유명한의 추리력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유명한의 사격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사격 실력으로 코난도 감히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질을 구해내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극장판의 마지막은 코난이 장식하긴 했지만 시작점은 유명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유명한이 활약한 극장판은 9기 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라는 극장판입니다. 이 극장판에서 유명한과 코난 일행은 보라 덕분에 호화 여객선 아프로디테 호에 타게 됩니다. 유명한은 오랜만에 호화 여객선이라 들뜬 채로 여객선의 홀에 가보게 되죠. 가봤더니 딱 봐도 부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이미 밥을 먹고 있었고, 유명한도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테이블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명한의 뒤로 오은석이라는 시나리오 작가와 인진아라는 조선 설계사가 나타났고, 오은석이 유명한의 팬이라고 하여 이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은석과 같이 온 인진아라는 인간이 묘하게 자신의 아내인 노예리와 닮아서 좀 껄끄럽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밥을 먹었고, 유명한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좀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날리게 됐고, 다음날 유명한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태양그룹 회장의 딸인 현진주의 초대를 받아 현진주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쓴 어떤 안경 낀 인물이 그 현진주의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였죠. 유명한은 뭔가 수상하다라고 생각하여 유심히 그 인물을 보며 그 인물 곁을 지나쳤고, 그 인물은 몸을 벽 쪽으로 붙이며 유명한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렇게 그 수상한 인물을 보낸 뒤 현진주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진주는 방에 없는지 응답이 없었죠. 별 수 없이 유명한은 다시 돌아갔는데 미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란이가 말하길 보라가 괴한에 습격을 당했다고 하네요. 유명한은 배 안에 수상한 인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불렀고 보라에게 사건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보라는 지하 보관소에서 습격을 당했다고 하네요. 유명한은 코난과 함께 보관소로 가봤고 현태양이라는 태양그룹 회장이 들고 다니는 부채를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유명한은 현태양 사장과 그의 딸인 현진주가 같이 묵는 방으로 가봤지만 그 사람들의 방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유명한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까 이 방에서 나온 바람막이를 입은 수상한 인간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현태양 사장의 비서에게 그 인물에 대해서 말하자 사장님 부부는 바람막이를 절대 안 입고 주변에 그런 걸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고 비서에게 문을 열게 시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현진주가 칼에 찔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유명한은 현진주만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비서에게 현태양 사장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몇 분 뒤 비서가 나타나서는 현태양 사장도 당구를 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네요. 유명한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명 사장 부녀 모두가 사건에 말려들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반장님을 비롯한 경찰들이 헬기를 타고 배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를 해보니 현태양 회장은 보관소에서 바다로 떨어졌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경찰들은 사건의 흐름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우선 유명한이 봤던 현태양 사장 부녀의 방에서 나온 바람막이 인물이 범인이고 그 범인이 현태양 사장의 방에서 현진주를 죽이고 보관소로 내려와서 현태양을 바다로 밀어 죽인 것 같았죠. 이렇게 사건의 흐름을 알아보고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유명한과 같이 저녁을 먹었던 시나리오 작가 오은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은석 작가에 가서 알리바이를 들어봤는데 오은석은 사건이 났던 시각 이 배의 설계사인 인진아 씨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 기록을 조사해보면 정확한 증거가 나올 테니 한번 조사해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유명한과 경찰들은 인진아 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인진아 씨의 방에 갔습니다. 가서 증언을 들어보니까 인진아 씨는 실제로 그 시각에 오은석 씨와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유명한은 이렇게 인진아 씨의 증언을 듣고 그때 봤던 바람막이를 입은 범인이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유명한은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닮은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여자가 범인이 아닌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그 여자가 범인인 증거들만 계속 발견되었고 결국 유명한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이 인진아란 여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요약하자면 오은석 작가를 이용하여 인진아가 모든 범행을 벌였던 거였죠. 하지만 유명한은 아직 그 여자가 진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자를 방심시켜서 행동을 유도하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결정한 유명한은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인진아 씨가 범인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다가 증거가 부족한 척하며 우스꽝스럽게 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진아의 방으로 가서 혹시나 증거가 있나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방에는 장전된 총만 있을 뿐이었죠. 유명한은 아직 인진아의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 총에 있던 총알만 빼버리고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배에는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은 이 폭발은 인진아가 일으킨 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여 미란이를 미리 구명보트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르려는 인진아를 막으러 갑니다. 유명한은 인진아를 찾기 위해 침몰하고 있는 배의 갑판 위로 갔고 갑판 위에서 배의 선장을 위협하고 있는 인진아를 발견합니다. 유명한은 인진아를 멈춰 세운 뒤 일단 선장을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냈죠. 그러고는 인진아에게 사건의 진상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인진아의 아버지는 15년 전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고 인진아는 아버지 없이 크게 됐죠. 그러다가 오은석 작가가 조선 설계사인 인진아의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인진아는 그 제안에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오은석 작가와 대화를 하던 중 우연히 이 남자가 현태양 부녀를 죽이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이 부녀를 죽이려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 몰래 그의 노트북을 보던 중 인진아의 아빠가 죽은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인진아의 아빠는 현태양 부녀와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때 당시의 부선장, 현재는 이 호화 여객선의 선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아마 오은석도 이 사건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현태양 부녀를 죽이기 위한 계획도 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은석의 계획은 뭔가 나사가 좀 빠져 있었고 이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간 복수는 하지도 못하고 오은석이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진아는 오은석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인진아는 먼저 현진주의 방에 찾아가서 그녀를 죽인 뒤 현진주인 척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은석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칼을 맞고 가짜 피를 터뜨리며 죽은 척을 하고 방을 빠져나온 거였죠. 그렇게 방을 빠져나오다가 유명한을 마주친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유명한과 마주쳤을 때 인진아는 습관적으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복도 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유명한은 여자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걸 캐치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현진주를 죽인 뒤 보관소에 갔고 그곳에서 현태양 사장과 오은석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걸 목격합니다. 인진아는 오은석을 도와주기 위해 현태양의 등에 칼을 꼽았고 그 덕분에 오은석이 현태양을 바다로 밀칠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에 있는 폭탄을 폭파시키며 이 배의 선장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인진아는 순순히 체포당한 척하다가 유명한에게 몸싸움을 걸었죠. 유명한은 여자와 싸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자신이 사랑한 여자와 닮은 이 여자와는 더더욱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제압하고 싶었지만 인진아가 너무
너무 싸움을 잘해서 얻어맞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체력이 떨어져갈 때쯤 코난이 나타났고 인지나는 코난을 보고 당황했는지 한순간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때를 노려 유명한은 인지나에게 업어치기를 날렸고 인지나를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유명한이 맹활약했던 수평선상의 음모가 마무리되는 거죠. 앞서 설명했던 14번째 표적이란 극장판은 유명한이 코난의 활약에 조미료를 넣은 느낌이라면 이 수평선상의 음모라는 극장판은 유명한의 활약에 코난이 조미료를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유명한이 추리를 다 끝낸 뒤 코난이 멋진 추리였어요 아저씨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코난도 생각 못한 걸 유명한이 추리했다는 거죠. 제가 원작을 포함하여 유명한이 활약한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말해봤는데 코난이 몰랐던 사실을 유명한이 밝혀내며 최고로 활약했던 사건은 원작의 보이지 않는 용의자 사건과 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아마 28기 극장판에서 유명한이 맹활약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유명한이 활약한 에피소드들을 보고 싶다면 제 영상을 보는 것도 좋고 요약된 게 아닌 실제 사건을 보고 싶다면 저 두 개의 에피소드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